네, 2020학년도 편입학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편입학 요강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시즌이 되었는데요.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또 면접이라든지 필기 시험이라든지 등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오늘은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고려대 2020학년 편입학은요. 12월 3일부터 원서 접수를 실시해서 12월 5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자기소개서 입력도 하루 더 6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필기고사가 12월 14일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를 끝내놓고 필기시험 마무리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될 텐데요. 12월 14일에 필기고사가 끝나고 나면 1월 2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합격자들은 이제 이때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학위증명서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나 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면 1월 6일 월요일까지 입학처로 보내야 되는데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했던 거를 출력해서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우편 접수, 등기 우편만 가능하고요. 우편 접수를 가능하니까 들고 찾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방문 및 우편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고려대는 올해 우편 접수,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등기로 보내야 되고 1월 6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맞춰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고사는 1월 15일에 있고요. 면접고사는 1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1월 31일 금요일, 또 합격자 등록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미등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충원되는 일정이 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별 통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대 2020학년도 그러니까 일반 학사 편입학 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고려대는 일반 편입학 141명 이내, 또 학사 편입학은 64명, 또 의료 인력 전문학사 편입학은 6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일반 학사 편입학 모두 모집하지만요. 문과대학의 한국사학과 한문학과, 생명과학대학의 식품공학과, 정경대학의 정치외교학과,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등은 일반 편입만 모집해요. 그래서 단위별로 모집하지 않는 그런 단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편입학만 모집하는 그런 단위도 있지만 또 학사 편입학만 모집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즉 일반 편입학은 모집하지 않고 학사 편입학만 허용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학과가 문과대학의 중어중문학과와 노원오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의 중어중문 노원오문은 학사 편입학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학사든 일반이든 올해 편입학에서 편입학 인원을 모집하지 않는 그런 단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 또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또 미디어학부, 보건과학대학의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자유전공학부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집 단위들은 올해 편입학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일반 편입학으로 그러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그런 단위는 어디일까요? 올해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로 11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다고 해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전기나 기계공학, 생명공학부가 각각 9명 모집을 예정하면서 선발 인원이 다음으로 많은 모집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문계 학과는 한 명 모집인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고려대 편입학으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또 이렇게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만큼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면접까지 치르고 나서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 편입학을 치른 학생들의 후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뽑는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뽑힌 인원 보니까 아예 뽑지 않은 단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학년도 고려대 편입학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적대학의 학과나 전공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전적대학의 지원 계열, 뭐 전공 학과,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편입학의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67학점 이상, 그러니까 2학년까지 마치고, 즉 2학년 4개 학기, 4학기, 4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67학점 이상 취득한 자면 일반 편입학 조건이 되는 거고요. 사범대학이나 공과대학의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71학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사 편입학은 말 그대로 학사학위 취득자가 자격 요건이 되고요. 또 고려대는 공인어학 성적도 취득해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공인어학 성적은 영어 성적, 토플 IBT와 또 토셀 어드밴스드, 탭스, 뉴탭스만 인정이 돼요. 토익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려대 어학 성적으로 낸다라고 했을 때는 IBT 토플이나 토셀, 그 다음에 탭스만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불어불문과라든지 또 서어서문학과는 영어 성적 외에도 제2외국어 최저 기준도 충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런 단위, 모집 단위, 또 학과마다 이런 영어 성적의 기준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토플 IBT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가장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단위는 문과 쪽에서는 경영대학이에요. 또 영어영문학과가 이에 속하죠.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IBT 토플 성적이 100점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경영대학은 99점 이상이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학 관련, 뭐 국어 국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영문, 독어 동문 이런 쪽은 거의 91점 이상 토플 IBT 성적이 나와야 지원 가능하고 또 반면에 생명과학대학이라든지 이런 이과대학 쪽은 IBT 토플이 8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모집 단위별, 단과대학별로 최저 이제 요구되는 그런 영어 성적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학 성적의 지원 자격 수준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국제학부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IBT 토플이 110점 이상이어야 국제학부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편입학이라든지 또는 대입을 앞두고 원서 접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대학에 직접 갖다 내야 되냐요?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나?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서 접수 창은 당일날 열려요.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되는 그 날짜 시간부터 원서 접수 창이 열리니까요. 미리 들어가 보고 원서 접수하는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서 접수가 실시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되고 UA 어플라이로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고려대학교를 선택해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학도 요즘 다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편입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대행 기관을 통해서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편입학은요. 서울 캠퍼스와 안암 캠퍼스 간의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개 캠퍼스 중복 지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고려대 2020학년도 편입학의 전형 방법은 지금 필기고사가 1단계로 60% 반영이 되고 1단계 필기고사를 치르고 난 후에 3배수, 정원의 3배수를 1단계 필기고사로 뽑고요.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2단계 평가가 진행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와 뭐 실기, 면접 등등으로 최종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 성적에서 이제 필기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고려대 편입학은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물론 이런 필기고사의 성격이나 유형이 다른데요. 보통 이제 논술을 보는 그런 모집 단위들은 경영이나 문과 쪽은 필기 시험이 논술로 진행이 되고요. 이공계 쪽은 전공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모집 단위별로 과목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경영대학은 사회논술, 또 문과대학 쪽에서도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쪽은 사회논술을 치르는 반면에 나머지 문과대학은 그냥 일반 논술로 치르게 되죠. 생명과학대학은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전공시험으로 보고 또 정경대학 역시 사회논술, 이과대학은 이제 수학이나 해당 전공에 따라서 물리 또는 화학 이런 식으로 전공과 연관된 과목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을 치르고 3배수에 선발이 되면 2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2단계 면접고사가 1월 17일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국제학부 면접만 영어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국제학부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영어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면접 자체는 고려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시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재상에 우리 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가진 학생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면접으로 만약에 우리 학교에 진학할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최종 합격이 결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서류 제출이 안 되거나 해당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수료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또 학위증명서, 공인 어학 성적 등이 서류로 제출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는 편입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어요. 고려대 자기소개서 양식은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분량을 기술해서 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을 1000자 정도로 1000자 이내로 기술하는 것이고요. 2번 항목은 본인의 가치관을 기술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던 경험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1000자 이내로 쓰는 것. 또 3번 항목은 학업 이외에 대학 시절에 중요했었던 활동과 결과를 기술하고 그러한 경험이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느냐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1000자 이내. 또 4번은 입학 후의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에 대해서 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되고요. 5번은 이전 1번부터 4번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강점, 즉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만의 강점을 1000자 이내로 기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항목은 사실 본인이 어필하지 못한 또는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자랑, 자기 PR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각 항목당 1000자 이내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자기소개서만 해도 5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학년이었습니다.